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박이 가격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아파트 가격도 수요와 공급을 보면 되겠네? 그럼 예측하기 너무 쉽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수요 지표에도 매수 심리, 유효 수요, 가수요, 거래량 등 여러 요소로 나뉘고 공급 지표도 매도 물량, 호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큰 외부 요인, 금리, 정책, PF 대출, 심지어 국가 간 전쟁 등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전 그 중에서도 실수요의 직접적인 지표를 뜻하는 거래량과 매도자의 공급 의사 또는 매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호가를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폭등장이 오기 전인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출 억제하고 보유세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걸 골자로 한 대책입니다. 근데 폭등이 오기 전 거래량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서울 기준 2018년 8월 15,000건을 끝으로 9월에 반토막이 나더니 1년 동안 평균 3,000여 건에서 횡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래량 없으면 수요가 없으니까 수급 원칙에 따라 가격 떨어지는 게 정상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폭등했죠. 물론 제로금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이때 예비 공급자 위치에 있던 매도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부가 부동산이 투기 시장이 되는 걸 막고 보유세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알았기에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2018년도 11월 기사를 보면 호가 추이가 직전 실거래가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매물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급매에 내놓지 않고 정부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즉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텐데 지금 굳이 양도세도 내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집을 팔아야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상승을 바라면서 버티는 겁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영상에 집중하고 계시고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박이 이 시기에 매도자들이 그냥 매물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매물을 내놓고 호가를 좀 높게 부르면서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매수세도 사라졌는데 매도세는 더 많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간 보는 매도자들 덕에 매매가 간간히 일어납니다. 이때 덩달아 호가가 껑충껑충 뛰게 됩니다. 거래는 늘어나지 않는데 호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것이 실거래가로 하나둘 확정되어 상승장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으로 제로금리까지 외부 요인으로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에서 상승을 넘어 불장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 2018년부터 시작해서 폭등장의 끝인 2021년까지 거래량과 호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거래량은 2019년처럼 아주 저조합니다. 만여 건은커녕 5천 건이 나오면 많이 나온 거고 보통 3천 건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서울 소재 대단지 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의 호가 변화를 정리해 본 것인데요. 음영 표시되어 있는 곳은 호가가 이전보다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포 더 클래시는 올해 상반기 최고가 호가가 20억이었으나 2023년 11월 최고가 호가는 18억 5천으로 7.5%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호가가 조금씩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상은 징검다리식으로 호가가 천천히 상승하고 매수자가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으나 확실한 건 폭등을 알리는 이전의 시그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승이냐? 전 여기서 금리라는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불과 3년 전에 이미 불장을 경험하고 그것을 진하게 학습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 이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땐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직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섣불리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동시에 이미 시장은
하락장으로 굳혀진 분위기이며 매수자들도 지금의 호가가 고평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 무조건 하락론자도 무조건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모든 자산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과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클이 있습니다. 급격한 조정을 거친 이후 일부 아파트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매물이 간간히 소진되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